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된 부동산에서 나온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서울이 의외네요. 0.02에서 0.06으로 올라섰습니다. 이거 상승세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상하게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에서 0.06으로 올라섰다라는 사실. 전국 수도권 지방은 여전히 마이너스 보합세고요. 전세가 역시도 거의 서울은 0.02 고스란히 약세 그리고 보합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국 수도권 지방 역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서울이 0.06으로 올라섰을까? 지난주에 토호제가 풀렸죠. 그죠? 잠삼, 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지금 들썩들썩 아주 표적에 해당하는 일부 특수한 지역에서 견인한 집값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집값 추이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인천은 마이너스 0.06, 경기 마이너스 0.04, 그리고 충남 마이너스 0.05, 대전 0.05, 그리고 대구 마이너스 0.09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잠시 잠깐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 규제 풀어버리니까 가뜩이나 상승에 대한 어떤 잠재적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오름세로 진행이 되면 잠삼대청 다시 토호제 묶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전세가 하락 양상이 오히려 지금 강남 3구가 살짝 오름세로 매매가가 가고 있는 대신 반대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인천 마이너스 0.04, 대전 마이너스 0.05, 그리고 대구 마이너스 0.07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도 대체적으로 수도권과 전국은 상당한 어떤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울 중심부 위주로 이 가격을 단기적으로 견인하는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게 될지. 지금 부동산 시장은 대내적인 어떤 악재를 뽑아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어떤 동서남북 둘러싸고 있는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를 에둘러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국채금리, 또 미국의 관세 정책 등등등 경제 전반의 어떤 기저를 계속해서 밭갈이할 그런 어떤 요소들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뱀이 머리를 들듯이 아파트 매매가 반등과 상승으로 가기 위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은 토호제 해제 때문입니다. 잠삼, 대청이 주도를 했다는 것 고스란히 나와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1주 전보다 0.06% 올랐고요. 지난 1월 4주 연속 보합을 유지하다가 2월 첫째 주부터 조금 오름세로 전환을 했다가 2월 둘째 주 유지하다가 이번 주에 0.06%로 뛰었다는 것. 지난주에 토호제 빗장을 풀었던 어떤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대신 서울 강북권 14개구는 0.01% 하락했고요. 강남 11개구는 0.12% 상승을 해도 소폭 상승입니다. 거의 미미할 정도의 어떤 스텝 바이 스텝과 같은 단계적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투기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해제된 토구역 투기 엄단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봄 이사철 앞두고 집중 점검에 나설 필요가 또 있겠고요. 깡통 전세 우려 지역 대체적으로 지금 강남권 아파트들 10억씩 뚝뚝 떨어지는 전세가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또 토호구역 중심 불법 행위도 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강남 토지거래 허가제 완화가 집값 전체를 견인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단기적 견인 요소는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대외적 변수가 계속적으로 집값 자체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뭐 집값을 뭐 제대로 된 지지대 위에 받쳐놓고 들어 올리려는 어떤 움직임은 뭐 고스란히 물거품될 가능성 많습니다. 결국 한국 자산시장은 거품지대를 좀 걷어내야 정상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부채 위에 쌓아놓고 또 부채 위에 쌓아놓고 투기 세력이 거기에 뭔가 먹을 것이 가득한 그런 어떤 이 위장 자본으로 자산 가치를 축적해 놓으니까 이게 한순간에 딱 뭐 충격을 받게 되면 뭐 엄청난 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붕괴 현상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토부가 이번에 뭐 굉장히 단기적 조치 취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대책을 일단 내놨는데 든든한 전세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지금 뭐 7만, 뭐 보이지 않게 건설사가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은 그 매물만 뭐 다 합쳐도 10만 건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3,000채 정도를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어느 정도 가격의 단가가 좀 체감적으로 좀 낮게 조정을 해서 든든한 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초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 업황이 계속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본시장 역시도 지금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토호제 빗장 풀어버리고 또 뭐 미분양 인위적으로 공적 자금 투입해서 아파트 사들여서 뭐 저렴하게 내놓는 어떤 전세 매물을 뭐 공적으로 좀 내놓는다라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인위적 부양이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제대로 쳐내지 못하는 어떤 자체 경쟁력의 소실로 볼 수가 있어요. 자본시장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2,500선, 2,400선 뭐 체력 고갈 상태, 자본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 뭐 당장 외국인이 3천억 이상 빠져나가잖아요. 기관도 2천억 이상 빠져나가고 개인이 또 이제 간신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2,600선까지 한 8일 동안 코스피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졌네요. 그 이유가 바로 연기금이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무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거의 뭐 30일 넘게 계속적인 순매수를 했는데 그 1위가 삼성전자였고 2위가 SK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 등등등등 해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때려 부어서 뭐 주식을 좀 부양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인위적인 부양인데 이처럼 최근에 이 주식 종목 자본시장의 상승은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매수세가 한몫을 했다라는 얘기.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멈춰야 된, 뭐 자체적으로 이 자본이 선순환될 어떤 이 엔진을 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제적인 작업일 수가 있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거 뭐 8일 연속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너무 달렸다는 얘기죠. 결국 연기금이 끌고 가는 이 코스피 랠리가 상당 부분 자본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요. 자본시장의 동력이 지금 너무 인위적이다. 지금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그게 거품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체 경쟁력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적 어떤 이 부양이 안 돼요. 아파트 가치하고 지금 주식시장의 가치가 동시에 붕괴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임시다리를 딱 브릿지를 놔둔 건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엔 부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수요들이 살 수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15억 초과 아파트를 또 사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이거 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이 인위적 부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투기적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서울 상급지에 내 집을 깃발 딱 꽂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 집이 꼭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어떤 투기 현상들이 굉장히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당히 왜곡할 수 있는, 이후에는 이게 부채 위에 올라선 가치이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수 심리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43건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 이만큼 거래량이 달리지 못하면 거래가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올리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봉착하고 스스로 자기 가치 경쟁력을 손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에도 지난해 아파트 매수 1위가 또 30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끌의 어떤 이 본능적 움직임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 서울도 30대가 1위라는 얘기예요. 40대와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했던 가격대가 6억 이하인데 15억 초과가 더 많아지고 6억 이하는 낮아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기대치만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아요.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서 딱 고점에 집을 샀는데 그 이후로부터 집값이 스키 슬로프야. 쫙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마에서 식은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매물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급박한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 고금리에 빚 못 갚는 취약차주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가 2년 새 46% 이상 증가를 했어요. 자본시장의 이런 자기적 상승세 그리고 자산시장의 인위적인 반등세로 보이는 거, 결국 거품 위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인데 주식시장 붕괴와 아파트 경매로 파상적인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틈새를 노리시라.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번에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34A, 59A, 132A 타입으로 세 타입에서 나올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34A는 6억 5천만 원, 15평이죠. 59A는 12억 9천만 원, 여기 24평. 132A는 51평인데 21억 정도. 약 5, 6년 전 분양가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34A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정도 자체 시세를 가지고 있죠.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고 59A 24평은 12억인데 여기 지금 자체 시세가 매물 기준 26억 하고 있습니다. 거의 14억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132 51평 같은 경우는 54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거의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이거 로또보다 더한데 아니야? 그 정도로 어마무시합니다. 확실히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 무순위는 정말 50평대는 21억 너무 비싸고 59 타입도 12억 너무 비싸요. 근데 이제 전세 부분을 생각한다면 잔금 부분을 또 해결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접근 가능한 부분은 3, 4에 15평 6억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체 시세도 13억이니까 거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어떤 이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 무순위가 될 수가 있겠네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3, 4A가 1,540만원, 59A가 3,150만원, 132A 타입이 7,2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지는 어마무시하죠. 구령역이 가깝고요. 수인분당선, 매봉역 3호선도 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순위 청약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전국 청약 가능할 것 같고요. 청약 동장 필요 없습니다. 청약 신청금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5월 초까지는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들여다 보시면서 틈새 공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쇼 역시 앞으로
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동반해서 지금 인위적으로 펌프질한 부분들 상당히 펑크가 날 가능성 많고요. 뭐 오 하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액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따라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